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도 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꼭 뭐든지 양쪽 진영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중도층은 지난주 한국갤럽 같은 경우 보면 무려 70%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아유, 탄핵 지금 반대도 만만치 않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뭐 경마 중계식 보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조계 특히 판사들은 여론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그리고 또 헌재 심판관 재판관들을 향한 가진 이거 참, 협박 네. 이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캐비넷을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그럼요. 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네요. 8시 2분 들어갑니다. 자, 제일 전파사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전파사에서는 특별한 초대 손님을 또 모십니다. 사회적 경제 전문 매체 이로운넷 조은결 기자와 함께 극우 폭동 난동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일부 폭력적인 젊은 남성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온 비합리적인 현상인데요. 한국형 인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 8대0 지금 뭐 윤석열 석방 이후에 심각한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만 제일 전파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8대0 이르면 오늘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처럼 보였던 마약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세관에서 벌어진 역대급 히로폰 무마 사건. 그 배후에는 거의 모두가 짐작하는 대로 결국 또 김건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세관이 일사불란하게 사건을 덮었습니다. 1,0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300kg 히로폰. 이번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마약이 국내에 유입됐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명태균의 공천비리, 삼부토건 주가 조작, 동해유전 사기 이런 데 더해서 대체 마약과 전쟁에까지 손을 대는 이들의 범죄 행각은 어디까지일까요?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 국민 천막 농성, 결기를 다지는 현장의 모습인데요. 이 현장 사진 직접 찍으셨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오기 전에 저희 이제 사무실이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는 것보단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일요일 밤부터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요일 밤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모두 지금 천막에서 단식에 동조하는 일반 국민들도 있고 비상행동 측에서 20여 명 오늘도 점심 시간에 보니까 비상행동에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 단식 4일차, 3일차, 2일차 가슴에 붙이고 지금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조국당의 그 김선민 대표는 오늘부터 그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번 주에 들었던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황당한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승환이가 12월 달에 환갑 콘서트 한다는 얘기하고요. 승환아, 네. 저 태욱이 형이다 축하하고
내가 환갑 콘서트 때 꼭 갈게. 네. 힘은 애들 몰고 갈게. 그때 보자. 그것만큼 황당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풀려나와가지고 마치 민주 독립투사처럼 막 손 흔들고 인사하고 별 쇼를 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 여전히 뭐 채가시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기현 판사 한 명하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 사법부하고 검찰 두 네.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네.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각종 공중파나 지금 유튜브에서 법조인들이 나와서 법적인 문제는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짚었기 때문에 저희 전파사 구독자분들이라면 웬만한 이제 법적인 지식은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뭐 법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벌어졌을까? 두 사람이 왜 이 짓을 저질렀을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에서는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름 돋는다. 12월 3일 질활발광 계엄을 때렸을 때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그렇죠. 공포다. 심지어는 연쇄살인범을 탈옥을 시킨 거예요. 네. 두 사람이 협잡을 해서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탈옥 사건입니다. 탈옥 사건. 지기현 판사가 70년 그 형사소송법을 네. 부정할 정도로 리스크를 과연 개인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조직적 뒷배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기획 의도설이 분명하다. 네. 심지어는 저는 이 지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윤석열이가 이제 저는 탈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탈옥해서 제3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었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그 판사들 탈탈탈 털어서 구속시켰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당시 심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네. 저는 이게 시그널이다. 자. 당시 저는 네.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검찰 내에서 공안통도 아니고 기획통인 심우정이를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지 좀 의아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게 공안통 애들 아니에요. 근데 네. 심우정이는 분명히 기획통인데 걔를 왜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써먹었네. 윤석열이가 요때 써먹으려고 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심우정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야 여기서 그냥 아니, 결정적인 이자가 나서더라고요. 그때 네. 의왕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슨 독립투사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퍼컷은 안 하대 그래도. 아니 근데 그때 보셨습니다만 그 인사하는 모습이 꼭 무슨 일본의 어떤 그 있잖아요. 일본 그 사람들 인사하는 포. 그 오픈카에 그 무장한 그 병력이 네. 기관총인지 소총을 들고 카퍼레이드까지 펼친 장면이 네. 국민들 앞에 또 생생하게 생중계됐는데 네.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네. 우리 전 국민이 헬기가 날아다니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침입하고 이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걷어지기도 전에 네. 저거 얼마나 잡아 넣으려고 온 국민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담대교 키세스 쪽도 우리가 생각나듯이 그렇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절히 기원해서 잡아 놓는데 연쇄살인범이 다시 전기톱을 들고 탈옥한 겁니다. 참 보기 싫지만은 그 전 국민적 결기를 다지는 차원에서 탈옥 현장을 다시 한번 아이고. 보시겠습니다. 네. 끔찍한. 네, 그 얼굴에 아주 그냥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표정이 가득하죠. 민주투사예요, 민주투사. 아. 근데 사실 그 저 모습 뒤에 저 김성훈이 또 쟤는 왜 바짝 나온 붙어서 거예요? 아,
지금 현재 김건희나 그 지키지 왜 또 경호처 저기까지 와가지고. 넘버원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저는 이걸 보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들의 그 이프로스라고 검찰들이 그 자기네들 의견 개진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자, 현직 검사들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금 비판성 글을 올리고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검찰들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일선 검사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고요. 71년 동안 지켜져 왔던 형사소송법의 근간 날짜로 계산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 기간을. 그런데 지기현 판사 하나가 과연 그 71년 동안 이루어져 있던 거를 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왜 그 시험 문제도 하필 날짜로 계산하라고 그럼요. 나와있던 거 아니에요? 그 지기현이 그 자기 책에도 날짜로 계산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실무 지침서에 지기현이가 집필자로 그 참여를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요. 분명히 날짜라고 했고요. 또 2015년도에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시험 맞아요. 문제로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 그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한다라는 게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한 2만 명의 재소자들이 자기네들도 지금 구속 취소 해달라고 변호사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국에 2만 명 잡범들이 구속 취소. 그걸 왜 뒤집냐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현직 부장 판사도 공개적으로 그 공개 질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판사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영장을 때린 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3월 7일 날 짱구 굴려서 네. 갑자기 날짜가 시간으로 되면서 이 전 국민을 공포에 네. 몰아넣느냐 이거죠. 이게 윤석열 석방 이후에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이 아주 그 이 사건 자체가 짜여진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한두 명의 어떤 그 무리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된 조직적으로 준비된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말씀대로 네. 이게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성이 네. 이렇게 견고하고 두텁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저거 윤석열 헌재에서 기각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은 우리 스스로 떨쳐내야 되고 지금은 광장에서 연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천막 네. 농성 전 국민 천막 투쟁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토요일 집회 때마다 네. 박근혜 탄핵을 시킬 때에는 제 야당 모두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모두 묻혀서 박근혜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보면 무려 뭐 촛불 행동이 2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한 3시 반 있고. 정도. 비상행동이 5시. 네, 세 왜 개로 이렇게 나뉘죠. 흩어져서 하냐. 네. 모여서 하더라도 전광훈이라든가 선연보 집회에 맞서서 우리도 모두 모여서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드디어 어제 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정의당 포함해서 야당 6개 당하고 비상행동하고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언타케이블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 탄핵이라고 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이제 임박해 왔고요. 이르면 금요일 그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번 석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 별개로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정컨대 이제 금요일이라고 이유들은 이제 많이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 저희들이 8대0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아주 명백한 이유는 다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모든 법조인들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 다 8대 0으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지난 없습니다. 3월 7일 날도 전체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8대 0으로 만장일치. 이 사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그렇고 8대 0 전원일치인데 네. 이 평의는 전원일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대 2라든가 네. 뭐 이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현재 지금 8명이 재판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8대 0으로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의견 조정 중이다 이런 건데 저희가 계속 14일로 지금 저희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언이 아니다 모두 다 14일로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13일 날 갑자기 헌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13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네, 그 검사 검사 3명 도이치모터스 네네네. 주가 조작 사건에 이게 목요일 날 이제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이 윤석열이가 중요해요. 윤석열이가 중요하면 그 윤석열이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날짜를 그러니까- 체크해 보면 예. 그리고 나서 비어 있는 날은 그러면 14일하고 17일이다. 왜? 18일 날은 또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일이에요. 네. 변론일이기 때문에 헌재가 비어 있는 날은 지금 14일,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14일, 그러지 않으면 헌재 비어 있는 날이 지금 17일이에요. 그래서 늦어도 17일 날은 선고가 되지 않겠느냐. 네.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자꾸 질질 끌리니까 국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질질 끌리면은 3월 27일 날 이재명이 재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재명이 혹시 또 법정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런 우려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있어요. 너무 이 질질 끌리니까. 지금 예. 법조가 지금 상식 밖의 사법부가 지금 뭐가 이거 오염이 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2심 판결 관련해서 뭐 네. 심지어는 뭐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나오는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석방 건 때문에 이게 가만히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인상을 받은 그럼요. 거지 않습니까? 직위원하고 저기 네. 심우정이 해가지고 윤석열이 구출시켰잖아요. 그런 그게 거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네, 예. 지금 저는 이규현 판사가 왜 갑자기 온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계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뭐 들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전 추정입니다. 예. 제가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를 했죠. 네. 윤석열이가 왜 뜬금없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그때 판사들 대검에 범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또 정보 수집하는 데인데 네. 단순하게 파일만 까는 게 아니라 범정의 정보 수집 능력은 누구를 찝었다라고 하면 사돈의 8촌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네. 캐빈에서 집어넣는 건데 그때 판사들 탈탈탈 다 털었잖아요. 네. 제가 추정하는 건데 추정입니다. 취재로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당시에 검찰 캐비넷에 지기현 판사도 뭔가 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헌재가 8대 0으로 전부 다 낙관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썰에 의하면 윤석열 측에서 3명을 흔들려고 한다. 네. 재판관 3명을 헌재 재판관 3명을 그래서 혹시라도 지기현 판사를 캐비넷 파일로 협박을 했다라면 마지막 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혹시 검찰 캐비넷을 꺼내서 흔들고 있지 않겠느냐 이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계속 빵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원래 그 빵에 구속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 인멸이잖아요. 사전 그렇습니다. 모의하고.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사전 모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고 거기다 또 국힘애들이요. 국힘애들이 예전에 윤석열이가 빵에 있을 때하고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하다못해 유승민까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하잖아요. 유승민까지. 예, 네. 유승민까지. 이건 보수가 또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나홀로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분노와 공분에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한두 분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만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겨우겨우 이제 깜빵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부조화적인 이런 법리 상식을 가지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어떤 압력이 어떤 이 비상식적인 압력이 취해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걱정인데, 야, 이 상황들이 참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참 그러니까요. 힘든 네, 일입니다. 한 가지 네. 저는 이제 교훈이자 우리 저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국민들 우리 민주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일 저녁 광화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야 철야로 투쟁하시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절실함이 이긴다. 그러니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저쪽 극우 무리들 얼마나 절실하게 달려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일 저녁 7시에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연대해야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그 철옹성 같은 그들만의 카르텔의 벽은 굉장히 두텁다. 저희가 70년 역사상 우리 민주 진영이 집권한 기간이 15년밖에 안 됩니다. 네. 저들의 카르텔의 성은 견고하고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 구테타예요. 곳곳에 모든 권력 기관을 장악한 가운데 일으킨 내란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세력은 아니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 남기창 의원님 말씀 중에 미디어인 뉴스 이정화 기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는 15일 구미역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구미역 일대에서 대규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는 탄핵 열차는 윤석열 파면을 꼭 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이곳 구미에서 탄핵 환영과 대란의 모습을 기대됩니다. 아유 이정화 기자님 고맙습니다. 저 윤석열이가 탄핵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또 한남동과 극우 세력들을 결집해가지고 탄핵 이후에 어떤 뭐 무기징역이나 뭐 이렇게 재판이 나왔을 때 또 쉽게 가지 않을 거예요. 또 버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시간 질질 끌려고 들면 아주 피곤해진다고요. 예. 그래도 상식 밖의 행동과 그런 공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합리와 상식 그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또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게 과연 지금 이런 난동들이 법리 난동들이 탄핵에 어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국민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굳게 믿고 우리끼리라도 굳게 믿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헌법 파괴 세력들과 맞서서 저희가 끝내 승리를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8대 0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탄핵을 기각하겠다라고 할 거라면 그 사람의 의견은 물론 이제 안에서 조정을 계속 이제 거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의견은 이래야 됩니다. 윤석열이 그 계엄 선포를 한 게 위법이지 않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압력을 받든지 간에 이 압력이 본인의
한테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빵에 네. 들어갈 때마다 이거 전 실패한 쿠데타라는 게 다 명확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근데 세상이 세계가 다 제가 알았죠. 요새 풀려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 잠을 많이 잤더니 서울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잤더니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내지는 또 저 김치찌개하고 김건희 뭐 정진석이 불러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는 걸 유튜브가 또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는 뭐 네. 가만히 뭐 반성할 사람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꼴이라도 좀 베기시지 않은데. 나홀로님과도 저희 뭐 다 같은 생각인데 윤대지 탈출로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고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네. 전 국민이 함께 나서야 되는 그리고 분열된 모습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 대우로 저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치열하게 했죠. 그 상식에 저희는 좀 벗어나더라도 라이브 했던 건 사실이에요. 상식에 예. 벗어나는데 막 밀어붙이고 심지어 김건희는 나가서 굿하고 뭐 온갖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윤석열을 지금 탈옥시켜 놓은 겁니다. 탈옥시켜서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권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이제 집권을 이어가겠다. 이제 다 재정리하겠다 이런 의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쇄 살인마가 전기톱을 들고 탈옥한 지금 잠깐의 과정인데 저는 빠르면 14일, 네. 늦어도 17일 날 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선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그것도 그건 확정적이라고 8대 0으로 봅니다. 있을 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절대 기각이란 있을 수 없다. 네, 그거는 뭐 무조건 8대 0이고요. 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그 이후에 벌어질 그렇죠. 지금 윤석열 패거리들이 저항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네. 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지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유튜브 애들이 네. 요새 영웅은 돌아왔다 막 이렇게 프랭카드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파면 결정 이후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지금 우려 때문에 사실상 그 콜드 11 워라고 그러죠. 네. 지금 사실은 제2의 내란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70%와 30% 극우 무리들과의 심리적 내전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래서 헌재 선고일 날 네. 이게 저는 폭력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가 복귀했을 때 내란 소요에 준하는 일대 혼란이 왔을 때 윤석열은 나와서 이미 계엄 면허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계엄을 때릴 것이다. 기각이 되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 네. 언론계에서도 일부 그 진보 쪽에 있는 언론인들은 지레 겁을 먹고 네. 뭐 얼로 도피해야 되느냐 농담 삼아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네. 도피한다고 뭐 대한민국 얼로 도피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팬으로서 네. 언론인은 싸워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끝까지 연대해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윤석열에 맞서지 않으면 네. 그냥 저들에게 굴복당하고 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만 해도 저거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빵으로 집어넣고 저거 지금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 생각하는 게 뻔해요. 국힘 애들 이렇게 막 전화질 돌려가지고 국힘 차기 내가 유고시 차기 지도자가 누군지 지금 쪼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참 별별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 국힘 하고 애들도 있을 그 좀 텐데 예비 후보로 나오는 애들도 계속 그 윤석열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가상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빨리 파면을 시켜야 네. 일단 1차로 거기에 모든 그 기운을 그래서 몰아서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맞습니다.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이 악령에 가까운 이 패거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소멸될 수 있게끔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꺼내놓는 이유, 그때 당시에 다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또 못했었습니다. 법원을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좀 전 우리 코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헌재가 지금 타깃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또 저들 네. 또 석방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와서 메시지를 알린 게. 자, 이런 그 폭동 속에는 저희들이 참 슬프게도 젊은 청년들, 남성 청년들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폭동들을 저질렀고, 그걸 뉴스를 통해서 낱낱이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지금 사법 처리 뭐 다들 구속됐고 지금 이제 첫 재판에 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너는 그 한국형 인셀 슬픈 실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쪽에는 조은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형 인셀과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많이 했는데, 조은결 기자 인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부지법 폭동이 이제 왜 2030 남성들이 왜 이렇게 구구화가 됐느냐라고 모두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고 말했을 때 그렇죠. 그 앞에는 여성 혐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 혐오장은 온라인에서 시작됐다라고 네. 이제 말하는 그런 토론회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은결 기자 방금 이야기처럼 그 인셀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그 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인셀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주의라는 뜻인데요. 이게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나는 스스로는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나의 외형이나 네. 아니면 성격 이런 걸로 자발적이지 못하게 여성을 만나지 못한다. 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가지고 어떤 영미권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놀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부르던 명칭이 이제 인셀이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찌질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찌질이 같은 남성을 네. 인셀이다. 네. 그렇죠? 인셀 현상을. 예. 지금 그 저희들이 그 느닷없이 이 중체대한 시기에 인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윤석열 그 이번에 그 탈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세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라고 했던,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좀 시니어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쑥 그 남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됐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또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또 폭력 세력들이 등장한다라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헌재 선고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저희가 왜 그 청년 세대들의 남성들의 극우에 대해서 짚었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심리적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왜 그 노년층하고 청년층하고 왜 극우화가 됐냐, 왜 극우 동맹을 맺었냐라고 했을 때 외로움도 그 혐오를 조장하는데 네. 파시즘으로 변하는데 숙주로 삼는 게 이제 외로움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치인들 또는 종교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폭력 정치적 세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처럼 그 인셀이라고 했을 때 지금 대충 이제 좀 조합이 되는 예. 이미지가 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단골 손님이신 팡마님께서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인셀 스스로 칭하는 단어인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인셀이라는 단어가 찌질이들이 본인 스스로 인셀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사실 처음에 영미권에서 생겼을 때는 90년대인데요. 네네. 90년대에는 본인들을 서로 약간 모태솔로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인셀이야 스스로. 예 스스로 하다가 아. 이게 2014년도에 네. 그 채널에서 놀던 어떤 분이 이제 인설 범죄를 저지른 거죠. 되게 인셀 크게. 범죄를.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셀 범죄를 처음 만들었던 운영자가 네. 너무 충격을 받고 네. 아 그러면은 더 이상은 여기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겠다 하고 닫은 적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셀의 단어가 조금 네. 바뀐 거죠. 비판적으로 네, 네. 그런 찌질이로. 그때 그 이제 우리 조 기자가 취재해서 그 기사화했던 것, 네. 그 토론회를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취재를 해서 네. 거기 참가자들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취재해서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거기에 그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언론들이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구나. 이미 우리 사회에선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이 많이 왔었나요, 그때? 아닙니다. 거의 기자라고 인사를 드린 건 아마 저뿐이었던 것 아, 같고 혼자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여성 신문이나 한겨레 네. 같은 그런 음. 좀 진보적이거나 네. 여성 의제를 다루는 분들께서는 그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받으시고 작성을 보도자료 정도로 작성하신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취재에는 우리 조 기자가 거의 혼자였다. 네, 거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이 사람이 지금 그 영화 조커 분장을 했죠. 이 사람이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이건 아마 이쪽에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데서 막 여기저기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집회하면서 욕을 하고 난동 부리고 심지어는 뭐 이화여대에서는 그 폭력 행사까지 하는 게 방송을 타면서 야 정말 이 심각하구나 이제 이런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아마 저기 이 사람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여기도 인셀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저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형 인셀이라고 하죠. 네. 그냥 인셀은 이제 비자발적 독신주의를 원래는 지칭하는 건데 네. 저희가 한국형 인셀을 말할 때는 이제 온라인 공론화장에서 안티페미니즘이나 어떤 여성에 대한 공격을 혐오를 계속 일컬으면서 자기들끼리 파가 세지는 거를 저희는 이제 한국형 인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댓글 이런 데에서만 여성 혐오나 약자 혐오를 일삼다가 펜코 같은데. 예. 그렇죠. 일반 베스트나 이런 곳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점점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된 나오기 거죠. 시작했다. 거기에 아마 신남성연대 저분의 네. 네. 그 공도 큰 게 이번에 아마 2023년도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그 알바생이 쇼컷이라는 이유로 남성분이 그분을 폭행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남성분이 경찰에게 말리는 남성이나 네. 경찰에게 나 신남성연대 회원이다. 예. 페미 때리는 거 맞지 않냐? 일종의 걔들한테 훈장이네. 그쵸. 페미는 맞아야 돼서 내가 때린 것 뿐이다. 뭐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문제냐? 그랬다는 거죠. 페미는 맞아야 된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맞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럼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돼. 뭐 페미니스트는 죽어도 싸라고 했던 것들은 온라인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오고 아마 지금도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냥 잠식을 당해서 아예 오프라인에서도 저 사람 쇼컷이네. 쇼컷은 페미니스트 아니야? 그럼 쟤 맞아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테러를 범하게 되는. 여기 설동관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극우 폭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지점이거든요. 윤석열의 그 뭡니까 그 비상계엄이라든가 이게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폭력과 그다음에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폭력이 지금 맞붙어 가지고 사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 네. 지점이 문제인데요. 각자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 부분은 누가
옳고 그러니까 탓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청년층 극우화의 위험성이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음.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들이 지금 훼손시키잖아요. 법치주의도 무시하게 되고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건의 주체 세력도 이들이었고 네. 문제는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정치적 폭력이 증가해서 지금 뭐 헌재를 폭파시키겠다.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까지 연단에 올라갔고 헌재, 공수처 뭐 완전히 뭐 깨부수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하고 청년 극우층하고 보수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하는데 네. 극우화돼가는 국힘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니까 이게 점점 심화된다라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 조은결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인셀이라고 하는 지칭이 되거나 본인 스스로 인셀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상황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난동을 부리고 아까 서부 지법 폭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사람들이 본인은 그 전에 찌질이나 방구석에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된 듯이 있다가 이렇게 환호와 지지를 받고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조차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하니까 본인의 존재감이 아주 폭력적인 지점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막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우리나라 정치판의 한 세력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그래서 파시즘이 계속 걱정했던 게 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파시즘을 걱정해야 되느냐. 여기서 파시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파시즘은 혐오를 이제 조장하고 명하니까. 하니까 그 대상이 왜 이렇게 참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무시무시한 궁금한 게 사회 있는데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 기자 같은 경우 소위 얘기해서 2030 이제 MZ 네. 세대인데 여의도나 예를 들면 남태령이나 제가 한남대교의 키스쇼 그 현장에 저도 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조은결 기자도 여의도 탄핵 집회 때 국회 출입하면서 현장 취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지난 탄핵 국면에서 여성들이 거의 80% 이상이더라. 그렇죠. 2030 특히 MZ 여성들이 거기에 남성들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 조 기자 2030 MZ 기자로서 왜 남성들이 현장에 안 보였는지 조 기자를 통해서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하긴 한데요. 예. 일단은 여성분들이 먼저 모였던 것부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윤석열은 네. 여가부 폐지라는 그 대선 때 네, 후보 때. 대선 네, 때부터 네. 여가부 폐지, 뭐 낙태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네, 않았고 그랬죠.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가는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그랬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예.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뭉쳤었어요. 네. 20대 대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여성 혐오로 뽑힌 대통령은 그래 여자들이 내려다 주마. 너는 내려오는 게 마땅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마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 그때 대선 당시 때 투표 생각해 보시면은 네. 2030 표를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윤석열 씨가. 그렇죠. 이준석도 같이 돕고 해가지고 그쵸, 둘이 그쵸. 같이 윤석열이가 이렇게 아주 그랬죠. 뭐 거기 네. 주동자였지. 네. 네. 그렇죠. 거의 뭐 70대만큼의 득표 남성 MZ 분들의 득표를 그랬죠. 받았었기 네. 때문에 윤석열이 아마 그 사람을 뽑았던 그 남성분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손으로 뽑긴 했는데 네. 잘못된 걸 인정하고는 싶진 않다. 아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땐 말했잖아. 여가부도 폐지해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싫어하던.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표를 다 들고 가서 된 내가 만들어낸 영웅인데 그런데 저게 계엄을 저질렀어? 그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아차 싶어가지고 나 원래 뽑았었는데
안 되겠어 계엄은 아니지 하고 내려와 하던 남성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그렇죠. 초기에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네네네. 예. 분명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냥 진보적인 청년분들도 많았는데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그 젠더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별로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윤석열이 만들어낸 20대 대선 때 윤석열이 만들어낸 현상이 그냥 지금도 고스란히 계속. 왔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우리 팡마님께서 주변 2030 남성과 얘기해 보면 폭력적 성향의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게 아니라 폭력적 성향의 일부라고 저도 일부, 생각하고 그렇죠. 싶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본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한 그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꾸 젊은 남성 또 뭐 극우 자꾸 이러니까 뭔가 자꾸 존재감을 지금 사회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네, 예. 오히려 계속 만드니까 뭔가 이게 세력화가 되는 것 같고. 저기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뭐 집회를 하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들이 계속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그대로 용인하고 저 스피커 앞을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또 생기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030의 남성들이 전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극히 일부가 저들의 가스라이팅 돼서 폭력 집단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저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팩트 체크 기능이라든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그다음에 공론장도 좀 만들어야 되고 청년들의 그런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을 그러면 기성세대나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있어야 되는데 공론의 장으로 저들도 들어왔으면 한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2030 여성들하고 2030 남성들하고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이라든가 공론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궁금하거든요. 조 기자를 통해서 한번 네네.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싶네요. 네. 아마 있어도 그냥 SNS에서 댓글 싸움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어떤 물리적으로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힘도 세고 뭐 그런 무서운 게 있는데 이 공론의 장은 남성분들이 꽉 잡았다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요. 네이버 댓글에 75%는 남성이 쓴다. 여성의 3배다. 네. 그러니까 이미 공론의 장은 너무나 남초이기 때문에 여성이 들어가도 이미 여기서 결집을 한 이분들이 나가 이러면 나갈 그래요?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이 왜 남성들이 여성을 이렇게 혐오하는 현상 이게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보면 혐오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서로 좋아야 되는데 이 혐오하는 사람은 그 인셀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떤 해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반작용으로 뭔가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게 보자면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자꾸 사회적으로 나오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불안을 그 정치 세력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들고 나오는 그 불만의 요소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네. 또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특정 집단, 특히 여성, 진보 등에 대해서 불만을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네. 공정의 잣대라는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조 기자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이 여성과 남성이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보나요? 남성이 느끼는 우리 사회 공정과 여성이 느끼는 우리 사회 공정 이게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데 왜 저 일부 극우화된 남성들이 그 불만을 그들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네. 공정이라는 것,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느냐. 근데
저 일부 남성들만 유독 공정하지 않다라고 자꾸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일부 남성분들만 자꾸 조명되는 건 음.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커서. 너무 크고 또 나는 인셀과 달라. 나는 저런 남성들 나도 사실은 별로야라고 남성분들도 그런 남성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있죠. 왜냐면은 네. 인셀은 극히 지질하게 일부이기 보는 때문에 거죠. 사실 그분들도 그냥 여성 편에 서가지고 그래 너네 그러지 좀 마. 우리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중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뭐 저도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여성이 이거 여성 혐오 범죄다. 네. 여자가 또 남자에게 죽었다라고 외치면은 남자들이 내가 안 죽였어.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안 죽였어. 하면서 계속 발을 빼니까 네. 암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난 아닌데 참 이게 난 아닌데 하고 어려운 빠지는 문제입니다.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네 네. 이게. 미디어 뉴스 이정화 기자님이 예. 카뱅 후원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그 이정화 제일 기자님. 전파사에서는 카카오뱅크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안내가 밑에 있는데 후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보기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그 궁금했던 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생소했는데 한국형 인셀 현상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 토론회 그날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분위기는 일단 다들 그게 평일 저녁에 한 거여가지고 네. 뭐 늦게나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다들 처음에는 좀 무거웠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에는 그 인셀 집단이 네. 이렇게 서부지법까지 테러를 하게 되는 테러 집단이 왜 되었을까라는 궁극적인 이제 궁금증을 처음엔 다들 가지고 계셨다가 네. 이제 아마 사회자 연대 DC라고 예. 반성폭력 운동가신데 그분은 항상 여성 폭력과 관련된 그 법원 판결문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제 그분께서 저희가 2023년도에 많이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상동기 범죄라고 네. 하는 네. 네, 그것들을 이제 여성 혐오 범죄와 또 이 인셀 분들이 어떻게 공론장에서 시작돼서 얘네들이 뭐 조선이었나요? 그 신림역 살인 네. 네. 그랬죠. 그 조선을 보고 그런 인셀 커뮤니티에서 조선 멋있다. 나도 네. 따라할래. 네. 나도 한여 20여 죽인다. 하고 생겼던 게 또 다른 서현역 모방 칼부림이었고 범죄. 네. 서현역 칼부림을 보고 또 16살 남자아이가 나도 죽이겠다 하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돌아다니다가 잡힌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이게 그거를- 사실 인셀에 이게 좀 심각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지금 한국형 인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원래 인셀 해외에서의 인셀 그 한국형 인셀이라고 했을 때 좀 뭔가 의미나 행태가 좀 특이하게 지금 그렇지. 뭐 해외 변형이 사례와 됐다라고 우리 한국 사례가 좀 다른 것. 네,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 사진이죠? 이게 이게 독일의 네. 독일의 힐튼에서 이제 저희가 11월 25일에는 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열거든요. 네, 그리고 네. 12월 10일 인권의 날까지 네. 그렇게 오렌지 데이라고 불러가지고 네. 독일에서 그래서 저게 색깔이 그렇게 네.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살인으로 사망한 여성의 네. 여성의 수를 이제 운동화로 네.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한국형 인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좀 더 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저 사진에요. 아니요. 한국형 인셀. 한국형 예, 인셀. 예, 예. 한국형 인셀은 제가 계속 초반부터 말했듯이 이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그건 해외랑 좀 다른 해외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인셀이라고 했을 네. 때는 이제 스타트는 이제 뭐 자발적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한국형 인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폭력성이 더해진 겁니까? 그렇게 이제 토론했으면. 폭력성이 더해졌다기보다 네. 사실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띄어요. 음.
현재까지도. 왜냐면은 네. 이제 로라 베이츠라는 영국 페미니스트 작가가 있는데 네. 그분이 쓰신 책이 이제 들어볼 수도 있는데 아마 테러 예. 하여튼 뭐 그 책이 예, 그런 책이 있는데 네. 예. 이분께서 원래는 성인지 이런 교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골 학교 가가지고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남자가 더 불공평해요 라고 다 똑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얘네가 왜 이러자고 물어보면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통계를 보고 이거래잖아요. 사실은 남자가 더 불쌍하대잖아요 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그 논리를 제공한 우리 정치인 중에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치게 대마 그 뭡니까 그 뭐 지난 대선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이거 나온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뭐 따먹기 하듯이 그렇죠. 예 뭔가 2030 젊은 표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워딩을 세게 하기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남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는데 좀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성들이 별 생각 없이 있다가도 잠깐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표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 2022년 대선 전에 1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그 7글자가 딱 뜨면서 그때 이게 7글자 이게 워딩이 좀 재밌게 이렇게 회자되고 정책적으로 했던 거죠. 그랬죠.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그날 지지율이라든가 뭔가 그 이슈를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가는 그래서 윤석열이 나중에 사진에 또 하나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이 인셀 대통령, 한국의 인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박혀버렸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매거진에 지난번 그 시간에 이 사진을 우리가 한번 방송했어요. 보긴 했는데 인셀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 사건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 그 뭐 여성을 혐오했는지 안 했는지는 살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을 밑에 따르는 종자들 중에 다양한 이제 법꾸라지들이라든가 법 기술자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셀들도 대거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현재 팩트 같은. 그러니까 인셀들이 자기네 주군을 윤석열로 따르자 하고 이제 막 모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철학적인 기반도 아니고 아무 기반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신병리학적 기반. 그러니까 윤석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한 7명 정도는 저 인간이 제정신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인셀이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연쇄살인마 탈옥한 네. 저자가 메시지를 날릴 때마다 네. 청년층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구속된 범죄자들을 향해서 석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극우화된 일부 그 폭력 집단들, 이 청년 남성들을 향해서 계속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기 지지 세력이라고 윤석열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폭력을 유발하는 네. 그 토양을 윤석열이가 동기부여를 하고 자꾸 있지 않느냐 시켜주죠.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뭐 남성들이 또 2대남이라고 그러잖아요. 20대 남성들이 또 불공정의 하나로 들고 나오는 걸 병역을 얘기를 해요. 병역 의무를.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30 그 MZ 세대들이 실제로 남성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제에 오르고 어떤 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죠. 아 그래요? 너네는 군대도 안 가면서 그리고 아. 저희는 또 그럼 그렇게 대답하죠. 군대 가는 대신에 적금도 많이 들고 돈도 받고 나중에 가산점도 있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저의 정말 주관적인 견해인데 저는 사실은 여성이 병역을 안 가는 게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게 터졌을 때를 네. 제가 네. 느꼈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로 길어졌었고 누군가는 시민까지도 총을 잡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하면은 네. 사실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남북이 또 네. 분단된 나라고. 분단된 네. 나라에서 여성도 병역을 해서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어제 점심 때 예. 그 요즘 별 셋들이 참 유명하던데 이제 예편하신 분과 점심을 함께 하다가 그 우리나라 그 군인 숫자가 자꾸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여성 그 입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 전에는 참 하기 좀 그랬는데 방금 그 조 기자 지적대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중동 이스라엘 그 이제 전쟁들을 보면서 막 훈련 받아서 막 나가잖아요. 예. 그 이제 시급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막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군대 남성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가곤 합니다만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게 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군사 교육은 받으면서 가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소수의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뭐 차별 어떻고 저떻고 이제 군복무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단기 코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처럼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군인 뭐 60만 대군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불과 10년 후 되면 60만이 아니라 지금 30만 대로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50만 대로 내려왔고 뭐 그게 군사 기밀이라고는 하는데 인구 이야기 뻔히 보이는데 무슨 군사 기밀이겠습니까? 30만 대까지 내려오면 이 뭔가 좀 대책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따로 또 이제 이야기 나눠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번 계기로 뭔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 2030 MG이기도 하지만 네. 또 현재 또 기자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그러면 기자적 관점에서 과연 이게 좀 우리가 현상을 벌어진 걸 그냥 우리가 한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방향은 무엇일까? 그냥 조은결 기자의 기자적 관점에서 현장도 한번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편하게 좋습니다. 조은결 기자의 코너 이제 생각을 마무리하는 네. 입장에서 그 의견을 어떻게 주시면서 하면 좀 이제, 이게 네.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겠느냐? 뭐 대책 개인적인 내지는, 어떤 네. 생각 뭐 이런 부분. 저는 가장 그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주황 색깔 오렌지 데이를 했던 독일에서는 네. 저희가 지난주였죠. 3월 8일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여성의 날이랑 이 추방 기간 때쯤에는 네. 대대적으로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와 관련된 글들을 잡아가지고 삭제 조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 너무 그래요? 수위가 높은 사람들은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집중 단속 기간이 있다고 기간이. 하더라고요. 네. 해외에는 예예. 예, 그 오렌지 데이 독일에는. 때.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거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온라인을 잡는다는 것은 어쨌든 그 온라인에서 피어난 혐오 세력들이 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제 그들도 알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를 약간 뒤덮고 있는 어떤 이런 혐오 감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쟤네 또 싸워 갈라치기야 네. 성별 논란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너무 치부하지 하지 말고 네.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네. 온라인 글들이 아닌 네. 언젠가는 밖으로 나올 총각 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집중 단속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야기 중에 그 뒤에 있는 윤석열 사진 그 모자이크 처리 좀 하자고 꼴 보기 싫다고 나홀로님께서 지금 요청을 주셨고 팡마님도 저도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 기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팡마님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된 건 정치와 언론의 책임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에서 평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흑인들의 폭력성이 높아졌던 부분 또 억압받았던 흑인들이 차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조은결 기자 함께 우리 한국형 인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편에서 그 저희들이 마약 게이트라는 표현까지를 썼습니다. 마약 게이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탈옥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약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8월이었죠. 백혜론 경정이 그때 당시 영등포 경찰서 소속의 백 경장이 인천세관에서 찾아낸 혐의 그걸 다 이제 공권력이 그걸 다 덮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뒤 덮어져 버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렸죠. 이거 너무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유전이 뭐 파고하는 일,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거기 비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각종 그 비상식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뭉개고 가는 이 특징들, 자, 이런 특징들 중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내란죄, 계엄령 선포만큼의 큰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마리가 다 드러나면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사형을 구형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이 이야기,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쉬쉬한다는 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일부 유튜버만 방송하고 언론에는 전혀 언론 쳐보세요. 김건희 마약 나오나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지난번 그 백경정이 나오고 김찬수가 네, 그때 뭐 이제 영등포 서장 하다가 이거 무마시키고 이제 저기 대통령실로 행정관으로 이제 올라가고 했던 이제 그 과정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이제 드러난 그쵸. 그 이후에 언론들이 꽤나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백경정 인터뷰도 하고 한겨레에서도 사실은 그 유튜브로 나왔죠. 유튜브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뉴스타파도 나왔죠. 네네.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거의 안 썼고요. 덤비질 않았고 그리고 특히 마약과 김건희 동생들 연결하는 매체는 거의 드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열린공감 TV에서 제대로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들이 그 마약 이 연관 마약 이제 무마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00kg 분량의 히로폰을 6명이 몸에 두르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비호 그런 뒷배가 아니고서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미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제 몸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온 건데 충격이었죠. 뭐. 네, 그러면 그 뒷배는 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도 안 돼요. 뒷배로는 권력 자체가 최정점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관이 동원되고 근데 충격적인 건 그때가 작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만 이미 그 앞에 2022년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 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우정이는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이제 인천지검으로 이제 발령이 돼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은 그 인천지검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인천세관을 관할하는 데거든요. 맞습니다. 인천세관으로는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지금에 와가지고 심우정이 했던 그
일을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심우정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게 마침 백혜룡한테 들키다 보니까 백혜룡은 그냥 확 한 방에 이제 물고 파출소로 지금 보내버렸잖아요. 파출소장으로.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건이고 대형 사건이고 이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네. 42kg 마약을 두 명이 몸에 칙칙 들고 공항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역관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세관 통과했냐? 42kg면 42kg면 뭐 그냥 뭐 당당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세관 직원에게 뭐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줘가지고 네. 편안하게 왔다 이렇게 증언한 게 있는데 내막을 좀 더 그게 깊게 진짜 들어가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지금 아까 우리가 방송 서두에 윤석열이를 탈옥시킨 주범 2명이 있다. 네. 네. 지규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과연 저 연쇄살인범을 탈옥을 시킬 수가 있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제가 추정하건대 지규현 판사는 윤석열 검찰이 판사 사찰했을 때 캐비넷에 엑스파일을 보관했던 거를 이제 꺼내서 협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심우정은 왜? 자,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왜 김성훈 그 경호차장 왜 그 영장을 네. 경찰이 신청하는 것마다 3번이나 반려를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에 검찰이 깊이 연루됐기 때문에 그 비화폰 서버를 털리는 순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그거에 맞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 전파사 방송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 에피소드 한 30분간 한번 털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건희 오빠 네, 김진호하고 휘문고 80일에 동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루로 인해서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에 오르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네. 방금 아까 우리 김태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열린 공감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경차장 썰전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 방송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체크해 보니까 네. 물론 열린 공감은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입니다. 네, 네. 근데 좀 전에 체크해 보니까 무려 80만 명이 예. 보셨어요. 조회수가. 음.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 어느 누구도 이거를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하고 한겨레 TV가 했는데 백혜령 경정왈 정말 그 중요한 것 지금 열공이 터뜨렸던 그 심우정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얘기했는데 방송에 다 빠져 있더라.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나홀로님이 예. 그 마약 무마 조건으로 검찰총장직 예. 달한 이제 맞습니다. 심우정. 그래서 이번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심우정은 검찰총장이 저 사람이 왜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특수부도 아니고 그럼 제가 기획총이. 기획 쪽에 참 그런 이가 이렇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이제 이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건희 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선라이즈라는 무역회사 운영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이제 거죠. 오버페이스님도 마약 사건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이상했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서는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참 마약 이야기는 사실 그때 터질 때부터 이거는 대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좀처럼 건드리기 맞습니다. 힘든 네. 거기도 하지만 취재도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확정을 잡지 못하면 그때 이제 마약 사건 나왔을 때 우리 방송 중에 저거 김건희잖아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거 조심해야 된다. 저희도 많이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마약 관련 그 추정을 좀 저희도 여러 번 했죠. 근데 요번에
제보에 의한 이제 열공이 터트린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뭐 사건 개요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보자가 사실은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수사팀입니다. 팩트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의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가 들어가고 그 취재가 이렇게 하나의 리포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신빙성이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받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의 법사위에 있는 그 법조인 출신이죠. 변호사 네, 출신인 네, 네. 김영민 의원이 네. 이 방송을 받았어요. 받아서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 그 지금 네.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원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태원 사고도 나오고. 근데 인천에서 대형 마약 밀반입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들통나자 용산의 요청으로 한동훈하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이었죠. 용산의 요청으로 한동훈하고 이원석 총장이 덮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김건희 측이 이를 믿지 못하고 인천지검장 심우정을 통해 직접 은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 수사는 인천지검하고 중앙지검이 양대 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인천지검 당시 지검장 심우정을 통해서 은폐를 합니다. 덮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 내 권력 갈등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 갈등 한동훈과 그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였잖아요. 네. 한동훈하고 송경호 등이 윤석열에게 선배잖아요. 네. 김건희와의 이혼을 직언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그 추정입니다. 네. 방송에 예, 나왔던 예. 거 요약해 드리는데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면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걸로 인해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그 뭐 디올백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심우정은 윤석열 측에 남아서 권력 유지 및 사건 은폐에 계속 협력을 합니다. 네. 입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경찰 개입과 추가 은폐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백효령 경장이 물려나고 네. 또 김찬수 당시 그 경찰청장은 지금 요직으로 네, 승승장구 경찰서장이 행정관 갔다가 아유 저 그때 뻔뻔스럽게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때 같이 수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지시하고 하다가 어느 예. 날 딱 용산 오다 받고 나서는 그 안면 몰수하고 저기 후배를 등에 칼을 꽂고 그걸 뻔뻔스럽게 다 이렇게 해냈던 그러니까 백희룡이만 바보 네. 됐죠 뭐. 그래서 예. 네. 백효령 경장이 계속 저걸 파기 시작하니까 네. 은폐가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 그때 세상이 드러났잖아요. 네. 국회 와서 백 경장이 이제 그 증언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까지 동원해서 덮으려 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사건이 이제 재조명되는데 네. 자 이거 추정의 근거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나온 거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실마리를 이제 뜯어 나가기 이제 그럼 나가기 시작해야 심우정의 됩니다. 포질이 풀리죠? 자, 예.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심우정 사진이죠. 저게 2022년 6월 27일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찍힌 사진이고 인천지검은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우정이가 그 인사말에서 공익 신고된 고발 사건들이 암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가 이제 암장시킨 장본인인데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면 한층 사법 통제를 엄격히 함으로써 결코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저 자식이 저 사람이 저 뺐잖아요. 탈옥시켰잖아요. 저 경찰 아유 다행이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한동훈하고 심우정의 인사와 마약과의 전쟁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정은 그 윤 정권이 들어서고
마약의 최고 통관인 또 수사를 하는 인천지검에 꽂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할 그 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특수통이 아니니까. 그러고 한동훈은 그 법무장관을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게 이제 이미 마약에 대해 가지고는 김건희 라인 쪽에서 이미 기획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은 정권이 시작된 그 해 시작이 바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정리를 하는 맞습니다. 시장 정리를 하고 그 물량을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걸로 물량을 이제 깔면서 시장을 재정립하는 일종의 이제 정지 작업 독점 공급 그렇죠. 책이 되는 거죠. 그 정지 작업이 심우정을 저기 꽂아놓고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식 한동훈이도 법무장관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총장을 한 다음에 그것도 감시덕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한동훈의 이용 가치는 마약 그 까는 용. 그리고 사실 2023년도에 들어오다가 들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덮자 시작하자 했을 때 심우정은 저쪽에 지검장이고 한동훈은 이제 법무장관이고 이원석이가 검찰총장 하면서 이 삼각대가 이미 마약에 다 동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새 판 까는데 동원된 검찰 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약 시장을 만드는데 이자들이 다 함께했던 거고 윤석열이도 뭐 당연히 이제 뭐 김건희 수하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자, 이걸 파헤치는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권력은 그렇다고 그러죠. 특히 이 사법 권력은 경찰이나 검찰은 바람이 불면 풀잎보다 먼저 눕는 게 바로 저런 권력 기관의 생리인데 지금 제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추가 제보들이 막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3월 7일 날 그 지규현 판사가 저 연쇄살인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면서 지금 이제 잠시 주춤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터질 건 결국은 터질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윤석열은 이미 범죄자예요. 네. 예.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저자는 나오자마자 네. 지금 헌재 인용의 기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광장에 뛰쳐나와서 헌재를 비판하고 이럴 때 소요를 빙자해서 계엄을 또 때리고도 남을 자가 윤석열이다. 네. 그러면 마약도 다 묻히게 되고 윤석열은 김건희하고 묻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삼부토건 네. 주가 조작 사건 100억대 이상이라고 그러죠. 네. 최은순이 이름도 막 등장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지금 이 마약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부부가 외교를 빙자해서 우크라이나 이거 호재를 부부가 우크라이나 호재를 삼부랑 짜고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이 지은 죄는 차고도 넘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어차피 내가 무기징역을 받느니 까짓 거 계엄 면허증도 받았겠다. 계엄 한번 또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이 심각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방송 초기부터 우리가 얘기했지만 연대에서 광장에 나와서 매일 밤 7시에 우리가 집회가 열리니까 우리의 힘을 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약 이야기가 처음 그 작년에 나왔을 때 야 이거 분명히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의심만 의견들이 했던 거죠.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려고 했을까? 마약 거래를 마약 장사를 아니 대통령까지 되고 대통령 마누라까지 돼가지고 무슨 뭐 마약까지 하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들은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 이자들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살아온 시간을 보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할 때 아주 막산 여자라고 이렇게 단숨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주변에서 이제 자기는 이야기해도 된다 하면서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위조하고 바꾸고 변조하고 하면서 그래도 돈이 된다 그러면 뭐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갈아치우든 자기 뭐든 다 거짓이 됐든 얼굴을 갈아엎든 권력과 돈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이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모든 건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주가 조작 이야기 뭐 했을 테고 땡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땡길 수 있는 건 사실은 마약 시장에 대해서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마약 시장을 평정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이건 뭐 주구장창 평생 영원토록 뭐 그거는 후진국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죠. 사람들이 예. 지금 하고 일반적인 있는 사람이 게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게 아니죠. 다 예. 후진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지금 이 3년 동안 다 지금 저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사람은? 때마침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네, 물러났잖아요. 네. 그런데 마약 연루된 걸로 해서 네, 사형인가 뭐 음. 이렇게 해서 형이 또 그렇습니다. 났다고 그래요. 어. 우리도 윤석열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기각이 돼서 계엄을 때리고 내란을 하고 결국은 이 시민사회가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권력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부분은 마약, 주가 조작 뭐 지금 이로 말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이 너무 많아서 네, 가정스러운 이 그렇죠.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저 이원석 검찰총장 전 총장이잖아요. 가정스럽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이원석이가 그때 이제 검찰총장 초대 이제 그 이 정권 초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이제 그 세관 마약 검색 과정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기획이 다 돼 있던 거고 한동훈 그다음에 이원석 그다음 심우정 김건희의 마약 사업에 전부 부역했다 이 정도 표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사가 이제 다 진척이 되고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런 표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저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쇼하잖아요. 개 풀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이건 또 한덕수까지 지금 모자 쓰고 요거는 또 작년입니다. 5월 14일 인천 중구죠. 여기도 지금 인천공항본부 세관 예. 특송물류센터입니다. 여기는 마약 탐지견 시연을 또 보고 있어요. 이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쇼를 한 거죠. 쇼를 예. 지금 다 지금 쇼하는 겁니다. 그 김건희 마약 사업에 지금 다 동원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마약견 저 풀어놓고 그리고 마약 들여올 때는 사람 몸에 둘러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 얼마나 많이 빠져나왔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12번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이런 자를 두고 지금 탄핵 그 대통령 탄핵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자를 대통령을 계속 시켜야 될까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자를 움직이는 김건희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약 장사하려는 김건희에 의해서 움직이는 윤석열이를 대통령 계속 시켜주자. 그 근거를 대야 되는 시간. 근데 그렇겠습니까? 지무정이가 네.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내란 수괴범을 탈옥시킨 네. 그 극도의 도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명태균 그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이송해서 왔을 때 저희가 3주 전 방송인가 지무정이가 정치판에 이제 등장했다, 뛰어들었다. 네. 정치판 한복판에 검찰이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교묘하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윤석열을 그리고 즉시한 걸 왜 지무정이는 우리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퍼즐이 그럼요. 맞아요. 알잖아요. 저기 김건희 마약 네. 덮어준 걸로 해서 검찰총장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왕 베린 몸 윤석열이 한번 자기가 즉시한 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을 그냥 이 세상에 다시 탈옥을 아, 이번에 시켜버리지 제대로 않았습니까? 보훈했잖아요. 예. 그것도 보온하고 네. 마약도 검찰총장 시켜놔야 마약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놓고 할 거 아닙니까? 백혜령 경정이 지금 그 한겨레하고 인터뷰 정도하고 진짜 울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백 경장 찾아가서 목소리 다 따고 기사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열린공감 TV나 한겨레나 몇 군데 정도에서 지금 퍼지질 않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빨리 전파가 되고 취재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수사팀 했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지금 수사 상황 이야기까지를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네. 전파사도 백혜령 경정을 섭외를 해서 라이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녹화라도 해서 저희 구독자들한테 백혜령 경정의 인터뷰 네. 저희 가감 없이 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독자분들한테 내보낼 네. 그런 일정 계획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철규 그 아들 부부 그 나부랭이 그 검찰 던지기 연루된 나부랭이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사실 그런데 비견할 바가 아니겠죠.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그 끝까지 쫓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쟁과 마약이라고 하는 건 두 부부가 부창부수라고 이 두 군데 겁도 없이 두 군데를 다 손을 댄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악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자기네들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도박이자 거의 미친 짓인데 마약 역시도 그와 똑같습니다. 마약 그럼요. 역시 이 국민들 생명과 목숨을 상대로 지네들 그 장사하겠다고 몇 년 전에 하는 필리핀 거잖아요. 대통령 그때. 걔는 마약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마약 소지한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물론 그- 심지어 중국에서도 마약 예. 가지고 걸리면 그러니까 바로바로 사형도 그 사형. 젓갈 아, 총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 중계까지예요. 아유 진짜 예. 지무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차기 정권 들었으면 검찰 해체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네. 요번에 아주 결정타를 날려준 겁니다. 이 검찰은 해체해야 될 적폐 집단 중에 맞습니다. 으뜸이다. 네. 나홀로님께서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제대로 칼춤 한번 쳐서 이런 쓰레기들 싹쓸이해야 합니다. 이게 그 어떤 정치권의 합의라든가 정치를 해가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민 그 숨통까지 갖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아니라 있는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척결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압력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수뇌부들, 정치 그 행정 수뇌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마약을 지금 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요. 그리고 법사위에 김영민 의원이 이제 더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한계라는 거는요, 취재에 한계가 있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언론이 자료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권력기관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취재의 영역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네. 자료 공개 요청이라든가 자료를 네.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중요한 거 추가적인 당시에 검찰 수사관들의 양심 선언과 네. 제보가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사건 파헤치기 어려워요. 맞아요. 네. 꼬사스님도 마약범 총살을 해야 베트남인 마약상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한국에서 지금 활개치는 맞습니다. 이 강력한 이어서 말씀 주셨네요. 이재명 대표가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
제대로 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려 그러면 며칠 뒤 있을 탄핵 그 열쇠부터 이제 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사슴님께서 윤숙에는 부정하는 자만 승진시킴. 뭐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꼭 흠결이 있는 자를 지가 수사했을 때 문제했던 것들이라든가 흠결이 있는 자들을 요직에 앉힙니다. 맞습니다. 그럼 불이기가 쉽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범죄 공동 집단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행정부라든가 주요직이라든가 결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다 붙들어 놓고 예. 또 예전에 자기가 수사했을 때 그 보수층 다 괴멸시킨다고 맞습니다. 할 때 그때 사법부 다 털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법부 털어가지고 캐비넷에다가 쟁여놨습니까? 지규현 판사도 아마 그 사법부 털었을 때 그 검찰 캐비넷 흔들어서 네. 협박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네. 심우정이는 저런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파헤치다 보니까 네. 퍼즐이 맞춰지죠. 네. 오버페이스님 일단 검찰 해체 부탁드립니다. 검찰 해체시켜야 될 조직임이 이제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오늘 제일 전파사가 네. 이제 구독자가 8만이 막 예. 임박하고 네, 있습니다. 임박하고 있습니다. 몇 감사합니다. 분만 더 네. 구독하시면 저희 8만 되고요. 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네. 저희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제 구독자가 8만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탄핵시키고 저희가 구독자분들하고 네. 탄핵 축하 오픈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10만 채워주시면 네. 정말 뜻깊은 우리 구독자분들과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꼭 좀 채워주십시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발파 요정님이 네. 8만 임박 축하해 주셨고 오버페이스님 네. 10만 가자라고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구독했어요. 그리고 꽃사슴님. 우리 저 카카오뱅크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제가 방송 중에 저희들이 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카카오뱅크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우리 방송 중에 다 일일이 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그 라이브 마치고 별도로 이렇게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그 유료로 하고 있는데 4,990원이라는 월 왜 4,990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 한 갑에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컵 비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취재비라고 생각을 설정을 해가지고 멤버십 회비를 그렇게 이제 설정했습니다. 멤버십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팡마님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카뱅 후원 매회 안내해 주세요. 우리 팡마님은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이 멘트도 어떻게 이렇게 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끼리 한번 농담 삼아 네. 이런 얘기 했는데 팡마님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것만 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성 여성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명은 여성이라고 했을 텐데 저도 여성이라고 했는데 누가 남성이라고? 제가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공개해 주시면. 팡마님이 적은 금액이지만 자동 이체 걸었어요. 와 남성이에요. 고맙습니다. 여성이에요. 그거 말씀 안 고맙습니다. 해주시면 말 안 해주셔. 자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 사진이 그때 작년입니다. 9월 24일. 예. 이쪽은 이제 노동부 장관 이제 되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그때 이제 당정 협의체.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 대표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니까 김문수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자리였는데. 중간에 있는 건 김형동이죠. 안동 지역구 예전에 그 비대위원장 했을 때 김형동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그 한동훈파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동훈 어려워지니까 뭐 코빼기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 동네 한동훈이가 지금 지난달 26일 날 본격적으로 그 대권 행보 나섰잖아요. 나섰죠. 예, 국민이 먼저다라는 그 책을 출간했잖아요. 네, 자서전을 네. 출간해 나섰는데 내용 보면 뭐
그 내용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중도 표심 공략을 한 후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제. 뭐 가끔 중임제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본격적으로 중임제 얘기하고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을 이재명이 가장 위험하다. 네. 이재명 까는 데다가 집중 투자를 하셨더라고. 왜 그래, 그러냐면 네. 중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한동안 뻘짓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석방되고 나서 네. 그 CBS 문제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네. 거기 나왔는데 뻘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비판도 못 하겠고 네. 옹호도 못 하겠고 스탠스가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참 비운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했다면 능력도 다 없지만, 똥볼이고 뭘 하면 똥볼이고 예. 그 윤석열한테는 그냥 그 이번에 윤석열이 잠깐 나왔을 때 뭐 멘트 하니까 뭐 축하한다라고 뭐 인간적으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훈호님께서 담배 한 갑 자판기 커피에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네. 이런 거 얘기를 너무 방송만 그냥 계속 예, 해가지고 우리 순진한 김동현 아니, 사장께서 순진한이 아니라 매번 중간에 PD한테 야단을 PD가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 네, 이야기하다 놓쳐요 또 놓치고 또 이제 야단 맞고. 그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는 그 국민의힘 지금 당원률대로 하면 절대 대통령 될 일 없어요. 예, 바꿔야 돼요. 안 되죠. 국민의 그 당원 룰이 당원 50% 밖에 50%잖아요. 그대로 하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국힘 내에서 지지 기반이 별로 다져지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예. 한 달 전쯤에 신용환 교수가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출연해가지고 네. 한동훈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김문수.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구조상 지금 구조상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때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3월 10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나와 있는데 저기 이재명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 전체. 합해도 네. 이재명 안 지지율만큼 안 나옵니다. 이제 근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이준석의 이름은 오간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지금 소멸돼 버렸습니다. 지금 뭐 다큐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씹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준석은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고요. 오랜만에 김동연 지사 경기도지사 이름 올랐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뭐 볼만한 거는 그 김문수라고 하는 자는 지금 부동입니다. 지금 뭐 맞습니다. 부동이고 절대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데는 콘크리트지. 지금 뭐 콘크리트 같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거구와 그다음에 지금 뭐 당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그 계엄 선포 있고 당원들이 확 빠져나갔죠. 그냥 아주 물밀듯이 그랬죠. 빠져나가고 예. 다시 또 채워졌습니다. 누가 채워졌느냐? 정광훈 쪽에서 맞습니다. 세력이 확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저렇게 계속 저 동네 안에서는 계속 우위를 지키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심도 김문수 아니겠어요? 그 찍었죠. 예. 김문수를 찍은 거잖아요. 찍었고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한동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 뭐 해봤자 되지를 않고 지금 당 내에서의 그 지지도가 이미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가려면 오히려 오세훈이나 홍준표보다는 한동훈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황금폰. 뭐 그런 그거 것도 까지면서 있겠고. 뭐 한동훈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가 까지게 되면은 좀 더 내려가겠죠. 뭐. 저는 아무래도. 지금 역설적이지만 네. 윤석열이가 이렇게 지금 탈옥해서 나와 있는 바람에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민주당은 더 쉬워졌다. 네. 저건 뭐 이제는 완전히 가뜩이나 이재명 그 대표가 독주인 현재 이 페이스에서 네. 지금 국힘은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 수계가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잖아요. 네. 이제 아크로비스타 가서 살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대선 운동하자니 이것도 눈치 보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손잡아주는 후보가 국힘 후보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김문수인데 나머지는 이제 아닥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경선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감히 니들이
윤석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네. 그럼 윤석열이가 손잡아주는 후보가 국힘의 후보가 될 텐데 그렇죠. 문제는 윤석열의 이미지가 이미 이제 극우의 우두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도 보수는 다 잃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윤석열이가 유세장에 와서 어퍼컷 날리고 해줄 텐데 이렇게 되면 중도 보수는 그 전부 국힘 후보 선전할 것인데 저희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인데. 네. 아, 우리 요거 오늘 엑스파일의 맛배기입니다. 예, 저 국힘 후보가 윤석열이가 손 잡아주는 후보가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맛배기 이만큼만 맛배기입니다. 하고 엑스파일에서 엑스파일에서 그 근거를 예.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또 예측하건데 이번 조기 대선 이번 대선에 그 국힘 경선 방송 이게 아마 정당 경선 방송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박마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선 때 서로 이제 죽일 거니까 엄청난 거 계속 나올 텐데 그 김문수 강크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저 안에 윤승민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로 대충 한 8명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4명으로 이제 추려질 텐데 추려지면 얼추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정도. 네. 만일에 뭐 변화가 있다면 홍준표가 그 앞전에 뭐 나가 떨어진다면 유승민 정도가 아마 같이 이제 합세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이 4명이 벌이는 경선 때 한동훈이 어느 정도 뭐 갖다 댈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온갖 거 아니, 갖다 대면 한동훈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유일하게 저기 뭐야 뭐 유승민도 그렇지만 유일하게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명태균 그거 게이트에서 내세운 게 그거밖에 더 있어.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유승민이고 지금 이제 아까 뭐 고사스님이 잠깐 표현했던데 한동훈도 까진다 그러는데 아마 진짜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까지는 김건희하고 얘기가 까지겠죠. 예. 이제 뭐 민주당 경선 방송은 사실 볼 것도 없는 거고 예. 지금 이쪽은 이제 자중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사람들끼리 이제 물고 뜯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대선은 51대 49의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번 대선은 국힘은 거의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금 탈옥해 있는 한 네. 아마 대선 포기하고 결국은 경선이라는 것은 국힘 경선이라는 것은 당권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당권 싸움이다. 전 네. 윤심 싸움이라고 볼 그러니까 거예요. 예. 지금 싸움이죠. 윤석열이가 조기 대선 국면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힘은 51대 49가 아니라 30% 먹기 싸움일 것이다. 네. 그러면 역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최고 득표율로 대권을 거머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좀 안타까운 게 한동훈이가 그때 기회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윤석열이가 계엄할 때인데 그때 한동훈이가 그 저기 한덕수하고 손을 잡지 말고 네. 그 이재명하고 거국내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손을 잡았으면 네. 좀 낫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그런 아직까지 드네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 이게 얼마 만에 나온다 하면서 맞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컨텐츠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예. 네. 참 어떡해요? 그나저나 저는 뭐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예. 우리 김태혁 위원한테 예. 오늘 이거 또 한번 제가 그 아픈 그 과거를 들춰낼 건데 아픈 예. 거고. 그 우리가 심우정 총장 예. 검찰총장 됐을 때 예. 우리가 특집 방송 했었잖아요 전파사에서 네. 그래서 그 김진우하고 네. 심우정하고 휘문 아, 82기 예. 동기인데 그래서 아마 그 코너의 대부분을 예. 우리 김태혁 의원이 취재해 갖고 와갖고 예. 둘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사이였냐 막 이랬는데 네. 제가 오늘 김태혁 의원한테 따지고 싶은 거는 예. 아이고 휴문 애들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중앙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대선은 지금 극우들이 지금 뭐 세를 결집하면서 폭력 집단으로 변하면서 사실 우리
민주 이쪽 시민들 집회가 어떤 분들은 나가기에 겁난다. 태극기 애들이 와갖고 위해를 가할까봐 이 정도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극우 집단의 발호를 우리가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고마운 거는 땡큐 윤석열 탈옥. 윤석열이 나오는 바람에 중도층, 중도 보수, 그다음에 이쪽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지금 70%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네. 갤럽 조사. 그렇게 되면 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는 70% 가까운 득표율을 얻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극우 집단들의 세 확장을 저지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 봅니다. 제1 전파사는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 우리 기존에 하던 본 방송은 하면서 그 유세 방송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김동연 지사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신데 지금 좀 전국을 돌면서 뭐 어제 내일은 대전 가시나 그 전국을 돌면서 지금 유세를 하시는데 네. 지지율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들이 안 나오죠? 저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태혁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관심 많고 그래, 개인적으로 무슨 뭐 아니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러신 분인데 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시잖아요. 지금 뭐 무등산에서 출정식도 하시고 부산 갔다가 네. 지금 어디 대구 갔다가 내일은 대전 가시는데 지지율이 저렇게 안 되나?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구독자님이 누가 단식 들어갔다고요? 김경수. 김경수. 뭐라도 해야죠. 아니, 구독자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예. 김동연 지지자. 아닙니다. 아니 김경수 지사 제가 기사를 못 보고 나왔는데 왜 단식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야죠. 제가 뭐 할 게 뭐 살 빼려고 있겠습니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실한 세력이 이깁니다. 저 그거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태극기 집단 광화문 여의도에 모인 그 극우 집단들이 절실함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탄핵 그 국면에서 여의도에 정말 200만 명이 모여서 간절히 원하니까 12월 14일 날 작년 네. 윤석열이 탄핵 결의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예. 그랬죠. 그러면 지금 헌재 네. 파면 선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간절함을 모아서 윤석열의 파면에 온 길을 네. 우리가 연대해서 길을 불러 넣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유세 방송을 할 겁니다. 그 양쪽에 이제 김태혁 선배, 남기창 선배 두 분, 저도 포함해서 유세 방송 진행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관련한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네. 쏟아지겠습니까? 뭐 국힘 쪽에서는 뻔하죠. 그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각종 이제 가짜 뉴스들 네거티브 뭐 총잔치가 벌어질 텐데 하나하나 저희들 힘 닿는 대로 체크해가지고 하고 그때 마침 또 시민 언론 민들레하고도 연대를 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바로바로 네. 이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두 분은 휴가까지 내고 장기 휴가를 내고 그 유세 방송에 뛰어들 참입니다. 예. 생업을 내팽개치고 근데 윤석열이 저거 기각되면 저희는 유세 방송 참여도 못 하고 뭐 도망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진보 쪽의 언론인들은 뭐 도망가라. 그다음에 어디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저도 그런 경고를 좀 듣습니다. 혹시 모르니 금주 말쯤에 어디 좀 갔다 와라. 잠시 피해 있어라 하는데 저 끝까지 맞서 싸울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뭐 도피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불려가면 고문을 좀 하겠죠. 아까 어디 갈까 물어보더만요. 물어보셨잖아요. 어디 쪽이 제일 콩콩이라고 좋을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밀양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잠깐 요것도 이제 바로 3월 10일 조사 결과죠.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양자 대결에서조차도 김문수가 좀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결과인데 사실 이거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격차 조사는 의미가 없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의견이 석방 이후에 탄핵 인용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기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더 이제 상승세입니다. 상승이 지금 상당히 좀 폭이 지금 좀 높거든요. 기존 상황에 봤을 때보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월 3일 질활발광 내란의 밤 온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 계엄군과 맞서 싸워서 간신히 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계엄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지기현 판사 하나하고 심우정의하고 뭔가 기획된 기존 법적 카르텔이 기획을 해서 탈옥을 시켰습니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 불안함, 탄핵 인용 당연히 찬성하는 인원이 국민들이 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자들은 정말 치밀하게 짜고 법이고 뭐고 평등에 아주 정반대로 가는 짓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윤석열만 꼭 찍어서 이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사람들이 지금 온갖 기술을 다 부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대통령의 직에 다시 복귀했다 할 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뻔히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계엄할 거예요. 또 계엄 반드시 하고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자를 또 계엄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을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면허증을. 면허증을 발부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석방에서 보듯이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하고 탄핵하고는 관계성도 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면허증을 발부해 줄 우리나라의 재판관도 없습니다. 이거는 석방의 문제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17일. 주 이제 17일 이제 이때 결정이 날 이 다음부터가 사실은 국민들이 더 결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옆에 잔당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버티잖아요. 버틸 거예요. 버티는 것들을 어거지로 이제 빼내야 돼. 국민적인 이 힘이 있어줘야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이 돼서 구속돼 있는 가운데 검찰 무더기 승진 인사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내란 세력이 네. 곳곳에 지금 숨어 있어서 네. 제2의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진행 이거 중입니다.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물러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힘있게 끝까지 싸워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연쇄 살인마를 반드시 다시 파면시켜서 네, 재구속을 시켜야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 빨리 제 빵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불안해서 못 살겠어, 불안해서. 정말 수계 윤석열을 깜빵으로 다시 보내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그 시간까지 전 국민 단합해서 단일 대우로 이 중차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설동관님 대전으로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이 고맙습니다. 나홀로님 또 올라그래? 저는 네. 기각되면 속세를 떠날 겁니다. 같이 떠나세요. 속세 같이 떠나시죠. 아,
박마 엑스파일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민들레인으로서 대화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민들레하고 저희가 어떤 예. 분이죠? 아까 저기 예. 그대 있는데 네, 아까 네, 네. 박마님 그러셨어요. 저희 민들레하고 합쳐가지고 예. 방송할 겁니다. 예. 아 열심히 끝났다. 하겠습니다. 예. 기각되면 정치 언론인만 정말 잡혀가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잡혀가는 시대가 다시 올 겁니다. 윤석열 석방되는 거 보고 이찍 엄마가 울었어요. 나라 망한다고. 저한테 사과했어요. 8대 0입니다. 제일 전파사는 확신합니다. 8대 0. 저도 네. 8대 0. 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지난주에 열었는데 네. 거의 평일은 마쳤는데 일부 소수 의견. 소수 의견 예, 조정을 그렇다라고 해야죠. 하면 만장일치로 가자. 예.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7대 1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거는 나올 때는 그러니까 8대 0 8대 0이야. 아니면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14일이 만일이 안 된다면 소수 의견이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고.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